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입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스피치에 관한 책이에요. 어떤 스피치나 어떤 발표, 프레젠테이션 이런 청중에 있는 말하기에 관한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동우 작가님이시고요. 이동우 콘텐츠 연구소장 1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주 업무는 어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어떤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보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강조하고 또 이를 통해서 확신 또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말을 잘하려면 일단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리를 하려면 글쓰기,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기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간단하죠. 말하기를 잘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잘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고, 글쓰기를 잘하려면 집중된 환경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잘하려면 여기 이제 스킬 10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몇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드리면 맨 먼저 이제 말하기 전에 손으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또 글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세 가지만 강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장황하게 이야기해봤자 이야기 듣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어떤 전문 용어를 쓰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듣기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란 내용도 있는데요. 이 말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건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또는 어떤 내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이제 들을 준비가 일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상대방과의 거리. 예를 들면 뭐 공적인 거리는 약 3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개인적인 거리는 약 한 1m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적인 거리, 친분이 있는 거리는 한 45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완전히 공적인 3m 이상의 거리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적이면 한 1m 내외 정도의 거리에서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더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상대방이 전달이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무턱대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다시 한 발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서 또는 또 같이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생각해서 가까이 들어가면 더 효과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할 것이란 내용도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보면 빨리 이야기하자면 답답하죠. 주의가 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일단 흥미가 있어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말하지 말 것. 재밌죠? 말을 잘하기 위해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내가 말을 100마디에서 실수를 10마디 하는 것보다는 10마디에서 1마디 실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했더라도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나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말을 좀 덜 하는 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정리를 위해서는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글쓰기가 왜 필요하냐라면 손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쓰면 이것이 머리에 각인되는 효과도 크고 정리가 잘 되고 또 기억도 더 쉽게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책을 읽고 요약을 할 때 약 한 4시간 이상은 손으로 직접 원고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많이 공감을 하기도 하는 게 평을 쓰려면 보통 4시간 이상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못할까? 정말 효율성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진짜 나는 이해가 정말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도 책을 3번이나 읽고선 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제가 공감했고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집중력이 필요한 환경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집중력 있는 환경이 뭐냐? 보통 2가지예요. 시간과 장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개인차가 있는 거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나는 아침에 또는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각기 다를 거예요. 대체로 이제 오전쯤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아마 자기가 테스트 해보면서 나는 이 시간대 일하는 게 책을 읽는 게 글을 쓰는 게 정말 집중이 잘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무언가 계속 집중되는 일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집중이 잘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의 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방, 거실, 서재 또는 어떤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출근 전, 난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서 또는 요즘 늦게는 안 되는구나. 일찍 출근해서 남들이 오기 전 시간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 하면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맞춰서 그 시간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장소에 관해서는 다른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집이라고 해도 그 집마다 내 책상이 있을 수도 있고 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식탁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장소 하나하나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그 장소에서만 하면 내 몸이 그 장소를 기억한다고 해요. 방에 있는 책상에서 또는 서재에 있는 책상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능률이 좋더라. 그러면 계속 그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 싫을 때에도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책상 또는 어떤 커피숍에 앉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또 단순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대체로 어떤 탁월한 결과를 내신 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사셨어요. 많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우리나라 분으로는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발레리나 강수진 님이 계시죠. 이분이 그 현역 46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다른 발레리나들보다. 물론 이제 늦게 뜨신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현역을 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그겁니다. 굉장히 나는 지루한 일상을 하루하루 계속 똑같이 반복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우나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2시간 하고 이런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날을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일본 작가 있죠. 그분께서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글을 쓰고 운동하는 시간이 똑같았다고 하시고요.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스티븐 킹. 그분도 아마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이런 루틴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굉장히 만나는 일도 꺼리고요.
가급적이면 TV나 뉴스 같은 것도 줄이고, 일단 옷이나 메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뭘 입을까? 뭐 이런 선택도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 창업자분도 그렇다고 하죠.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집중력이나 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 같은 거를 아껴두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삶이죠.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옷을 5벌씩 사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메뉴를 먹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이게 무언가 동시에 2가지 또는 3가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사실 잘 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이 좀 부럽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멀티태스킹이 2개를 동시에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2개를 같이 할 뿐이지 2개의 능률을 올리거나 굉장히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력이 분산이 되거나 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A라는 일에 주의력이 갔다가 B 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주의력이 집중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SNS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이분은 SNS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SNS에 뭘 올리면 누군가가 나한테 하트를 주거나 또는 댓글을 달거나 한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또 그게 궁금하니까 또 들여다보게 되고 누군가 나한테 흔적을 남기면 똑같이 피드백을 주다 보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SNS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행동이죠. 이렇게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더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피치에 관한 일인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욕망이긴 한데 많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집중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는 방법은 많이 찾지만 그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 정말 환경을 세팅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런 여건이 잘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포기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없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김미경 강사님처럼 될 수 없고 김창호 강사님이나 설민석 강사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성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전을 가지셨으며 또한 그 실전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시고 노력하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과정들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가고 싶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찾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려면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원래 이런 삶을 살고 싶었고, 또 이런 삶에 대해서 매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정말 탁월한 결과를 내고 싶고 어떤 탁월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비록 이게 스피치 책이긴 하지만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